10월 4일에 일본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새로운 총리가 선출된 일본의 현황인데, 예. 일본에서 이제 2021년 10월 4일에 새로운 총리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9월 말에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아저씨가 이제 선발이 되어가지고, 뭐 사실상 뭐 일본의 뭐 여당이 자민당이니까 자민당 총재는 일본의 총리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총리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한데, 예. 사실은 이제 일본은 이제 그 총리가 어떤 내각을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말에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아저씨가 사실상 총리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총리로 이제 임명되는 게 10월 4일에 국회가 열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지 총리가 될 거고, 그 총리가 돼야지 본인의 내각을 구성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뭐 장관 있잖아. 어디 누구 장관을 꽂는다든지. 그러면 대충 이제 대충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정치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내각을 보면. 그래서 현재 일본 내에서 이제 새로운 총리가 바뀌고 그 내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대충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앞으로도 어떤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KBS 뉴스에 떴네요. 기시다 1 총리 취임, 새 내각의 아베 아소 측근 중용, 요약을 다 해놨네요.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일본의 100대 총리예요. 총리가 한 번 임기하면 몇 년씩 해먹는데 100대면 일본은 언제부터 총리제야 느끼잖아요. 얼마나.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일본 총리라는 게 이게 선거 때만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산이라든지 1년도 못하는 총리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주 바뀝니다. 예. 근데 참고로 이거 바로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0대도 바로 끝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이래가지고 성량 비둘기파 온건파로 평가된다부터 이래가지고 막 있잖아요. 특히 한국 관련해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이제 이 기시다 이 아저씨가 이제 일본 이제 그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여를 했다라는 어찌 보면 그 접점이 하나 있죠. 아마 한국에서 보도될 때는 이 부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뭐 일본에서 이번 기시다를 두고 그럼 뭐 앞으로 한일 관계라는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막 좀 더 이제 뭐 어찌 보면 있잖아요. 요구를 하느냐 벌써부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스가 총리에서 이제 이번에 기시다 총리로 바뀌었는데 자민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가지고 그걸 꺼야 되기 때문에 좀 일정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아저씨가 일단 어떻게 선출이 되었는지 총리로 그걸 잠깐 가볍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게 이제 일본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의 면면이었습니다. 고노 따로 이 기시다 아저씨, 그 다음에 이거 타카이치 아줌마, 노다 아줌마 이래가지고 이 4명에서 붙었거든요. 붙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따단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27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중의원 의원이 결정.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 이제 이겼다, 나다. 이래가지고 뜬 거예요. 일본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이제 1차 선거 때 국회의원이랑 당원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면 1차 때 끝나고, 그게 아니면은 2차 선거까지 가거든요. 1등, 2등이. 그랬는데 고노 따로가 1차 선거 때 2등을 하고 기시다 아저씨가 1등 했어요. 256표. 이거 처음부터 미디어에서도 그 있잖아, 예상하는 거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1차 때 코노짱 1등하고 2차 때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1차부터 기시다짱이었으니까 미디어 사람들도 많이 놀랬네요. 깜짝 놀랐죠. 고노 따로 이 아저씨가 그래도 1차 때는 1등을 하겠지. 그래서 2차 가가지고 지겠지. 예.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예. 왜냐면은 2차 때 예를 들어 고노 따로 vs 기시다면 이 아줌마 다카이치를 지원하는 세력들 여기로 지원을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고노 따로랑 다카이치 아줌마가 결승에서 붙었다. 그럼 기시다를 지원하는 표가 어떻게 다카이치를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2등, 3등의 협약이래 가지고 이 둘이 총재 선거 때 누가 되든 모르겠지만은 결승전에서 고노 따로랑 붙으면은 둘 중 한 명을 밀자를 이미 딜을 해놨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 고노 따로 입장 아저씨에서는 우체등록 1차 선거 때 했잖아. 압도적으로 못 이기면은 결승 가면 무조건 진다는 게 선거 시작 전에도 이미 알려진 거였어.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든 기시다 아저씨랑 결승에서 붙었으니까 당연히 고노 따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예. 170대 257 압도적으로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시다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당선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고노 씨가 좋아요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이 선거는 막 어디까지나 자민당 내에서 그렇죠. 하는 거니까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뭐 사람들의 뭐 여론조사라는 그런 민의랑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이 자민 당내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신경 쓰이잖아요. 이 아저씨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고노타로 아저씨가 이제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국회의원들한테는 이게 표를 모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저번에 박가영 박사 한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이거 있잖아요. 파벌이 있거든요. 이 파벌에 이 밑에 있는 숫자 뭐 17, 뭐 47, 15, 53, 96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짱은 이 96에 국회의원이 표를 갖고 있고 파벌이다 보니까 아소따로짱도 예를 들면 53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150표를 갖고 있다 보면 됩니다. 이 둘에 누구를 밀자, 누구를 찍자 이러면은. 근데 고노따로 아저씨가 아베짱이랑 약간 척을 줬단 말이에요. 나가면서. 저건 낡아 빠진 거를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150표가 본인 게 아닌 게 되니까 선거에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겨요, 이게. 사실상. 개파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도 밀고 당원들도 있으니까, 일본 그 자민당이 스가 총리 때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 좀 보겠지. 그러면 나 고노타로를 밀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결국에 안 됐네요. 그렇죠. 이 아씨가 참고로 일본에서 백신 담당 장관, 그 다음에 뭐 개혁 담당 장관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장관 포스트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뭐 고노타로 아저씨가 뭐 백신 일본 담당해가지고 일본 현재 이제 접종률이 2차 접종률 완료가 60%를 넘어가거든요. 나름 잘했어요. 그 전까지 일본 백신도 못 맞다가 빠르게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할 만한데 이 아저씨가 이번에 어떻게 되었냐? 예, 그렇죠. 이번에 이 아저씨가 완전 나가리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이게 이제 일본 내각 구성하기 전에 자민당의 집행부를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노타로 아저씨 얼굴이 여기 보이죠? 얼굴이 있네? 얼굴 있어요. 아니, 뭐 나가리 됐다면서 뭐, 여기 얼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직책이 뭐냐면은, 홍보본부장. 자민당 내에서 홍보본부장 고노타로가 된 거예요. 자민당을 홍보하는 담당자.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했던 백신 그거 장관이나 그건요? 다 나가리지. 다 내려오고, 니 뭐 정치권 하던 거 다 내려오고, 당으로 들어와가지고 홍보부장 하세요. 우리도 한국에서 홍보부장이라면 대충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 홍보부장이 됐단 말이야. 고노타로가. 일본에서 말할 때 이거는 완전 한직으로 갔다. 이게 일본에서는 참만 먹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한국도 같이 일본에서도 기존에 있던 자민당의 홍보부장 아는 사람 이름 대발하면 아무도 못 돼요. 그런 직책이 있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예, 맞아. 자민당이 왜 홍보를 해?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번에 고노 씨가 냈으니까 이런 거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네요. 이러면서 이번에 고노타로가 뭐 내각 구성하기도 이미 이전에 너는 내각에 안 들어가니까 홍보부장 해 이래가지고 딱 박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상당히 열받을 거 아니에요. 고노타로 아저씨가. 근데 이 고노타로 아저씨가 이제 10월 3일에 이거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했거든요. 고노타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9.7만 명 이래가지고 20시간 전에 이게 최근 라이브 이겁니다. 이게 기시다 내각이 탄생 전날에 했으니까 좀 주목되는 생방송이었어요. 이걸 또 이제 일본 기자 레카들이 이걸 또 이러면 놓치지 않죠. 여기서 나온 주옥 같은 단어를 몇 개 기사화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청자가 질문했대요. 고노타로 씨 그 별명을 뭘로 불러야 됩니까? 그 질문에 고노타로가 본인이 총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총리도 괜찮아요. 내 별명은 총리로 해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하하 하면서.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외에서 뭔가 회의라든지 그런 거 있었을 때도 다음에는 총리로 뵙겠습니다라든지.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있고 총재 선거 나가기 전이잖아. 떨어지고 나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 라이브 보러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민당에 가입하세요. 자민당 연회비 내고 연회비 4,000엔인가? 돈 내고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총재 선거 나가면은 여러분들 투표해라. 그러면은 이 고노타로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표로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되냐 재밌죠. 아베짱에게 한번 싸움 걸었다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베짱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묻힙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시바 이 아저씨가 예전에 이제 아베짱이랑 이제 그 따이다이 함 뜨다가 져가지고 훅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자민당 아직 있는데 아무것도 포스를 못해요. 아베짱 밑에서는 안 시켜주거든.
사람을 그냥 말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고노타로 이하시도 마찬가지로 말려 죽일 건가 아니면은 다른 얘가 있어요. 떠난 친구가 있거든요. 누구? 도쿄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원래 이 사람 자민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베짱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자민당 떠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당도 만들고 뭐 하다가 지금은 도쿄 도지사하고 있는 아줌마거든요. 고이케 유리코. 그렇기 때문에 고노타로를 두고 제2의 고이케 유리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시바 멘치로 계속 이제 남아있다가 본인이 한번 다시 들고 일어날 것이냐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전리 아닌 고노타로시 얘기가 길어지냐면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이래요. 일본 내에서도 기시다 아저씨보다 솔직히 이하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신경 쓰이거든. 어쨌든 사람들에게 제일 지지 많이 받는 거는 이 고노타로란 말이에요. 이 고노타로 아저씨가 하던 포스트, 일본의 백신 담당 그 장관은 호리우치라는 이 아주머니, 여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됐어요. 백신 담당.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참고로 이 아줌마는 밑쭉 내리면 나오는데 이 기시다 아저씨 팝을 고노타로가 하던 이 백신 담당을 딱 이제 포스트를 딱 밀어줬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도 그렇고 이번에 그 종합적으로 기시다 내각 어떤 사람이 나갔나요? 그 20명 정도 계시는데 다 그 있잖아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 있는 국민들은 누구세요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정식으로 발표된 기시다 아저씨 내각이거든요. 예. 이 내각인데 아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예, 몇 명,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스가짠 때 많이 뭔가 여러 가지 안 좋았다. 그래서 다음에는 뭔가 새롭게 여러 가지 기대할 만한 거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누구세요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놀랐네요. 국민들도. 인지도가 없어요. 예. 일만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상관 없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게 좀 나옵니다.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게 환경 대신이거든요. 자, 이게 원래 누구였냐면은 원래 이 사람 자리거든요. 그렇죠. 펑쿨색. 당장에 본인 홈페이지거든요. 이게 고이즈미 신지로. 본인 홈페이지 보면 한국어로 뭐냐면은 환경 장관경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이라 써 있잖아요. 어디까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거 갱신을 안 했네요. 아니, 그 왜 바뀌었어요? 라고 묻는데 간단하죠. 고노타로 편들다가 이제 눈밖에 난 거예요. 고노타로 씨가 저 낡은 세력들을 다 타파해 줄 겁니다. 고노타로 짱짱맨 맨날 연설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 저 환경 대신 하나 줬더니 저 난리 치는구만.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번에 바로 잘렸습니다. 아쉽네요. 한국에서 있잖아. 일본 정치가라고 하면 나오는 이름인데.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예. 아쉬워요. 이 친구가 환경 대신이어야지 우리가 방송거리가 가끔 나오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아마 다 잘려갔기 때문에 미디어에 그렇게 많이 못 나올 겁니다. 맞아. 엄청 아쉬워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아가고 그다음에 네. 또 당장에 아까 보는 이시바라는 아씨는 원래 포스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기시다 이 아저씨 어디냐?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일본 총리가 됐는데 위에 나온 대로 아베 아소 측근 중용이잖아. 아베 아소 측근 중용이란 말은 아베짱이랑 아소짱의 반기를 든 사람은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스가 총리가 물론 내려가게 된 것도 지방선거, 보궐선거 다 참패하고 스가 총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낡은 정치다. 자민당이 쇄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새롭게 인물을 좀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시다 아저씨가 되긴 됐는데 까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베 아소 측근이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3A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국 기사에서는 2A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죠. 일본에서는 토 한 명 A가 있어요. 아베, 아소, 아마리. 이래서 3A입니다. 아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베, 아소 이거 알잖아요. 아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3A입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아베짱은 예전에 총리 됐었고 그다음에 아소짱은 이제 부총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것도 했는데 계속 했었네요. 여러분들이 올해도. 아마리라는 이 아씨를 모를 거예요. 이 아씨가 왜냐면 이 아씨가 옛날에 그 정치 뇌물 스캔들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일선에서 살짝 물러났거든요. 뇌물 먹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해명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나는 몰라. 비서가 먹었단 말이야.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대외적인 이미지도 안 좋아요. 이 마지막에 아마리라는 아저씨는.
그래도 계속 아마리 씨는 많이 유명하고 일본에서는 유명하죠. 계속 힘은 있었습니다. 자민당 그렇죠. 내에서. 외부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자민 당내에서는 어쨌든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권력자다 보니까 힘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시다 아저씨를 평가할 때 왜 이 3회를 들고 나오냐면은 그렇죠, 여러분. 아까 이거 있잖아요. 어디? 집행부. 여기 아까 그 안마리 아저씨가 여기 사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오건 상관없어. 근데 자리가 있어요. 보세요. 자민당 총재 기시다. 자민당 부총재 아소따로. 자민당 간사장. 자민당 간사장이 뭐냐면은 사실상 자민 당내 다 도맡아는 당내 거의 톱이에요. 예. 총재는 총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일. 근데 자민당을 어찌 보면 관할하는 탑이 간사장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아마리가 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A가 2명 있네요. 요 A 이미 2명 있잖아요. 근데 아베짱은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안 좋대잖아. 어떻게 되든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번에 총리는 바뀌었는데 이거 오히려 아베 총리 때보다 더한 사실상의 3A의 부활? 이래 일본에서 상당히 좀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도 당장이 또 뭐야?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아줌마. 잠깐. 이 아줌마잖아. 경쟁을 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돼? 여기 나오네? 타카이치 사나이 이 사람이 자민당 정조 회장이 된 겁니다. 정조 회장은 뭐냐면 일본 자민당 정치가의 출세 코스예요. 자민당 내에서 자민당 어떤 정책을 해요. 할까를 정하는 거. 네, 정하는 탑이. 간사장이 그러니까 권력의 탑이라면 여기는 브레인의 탑인 거예요. 정조 회장이.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이 타카이치 사는 아줌마를 꽂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보훈 인사죠. 여기서 일단 총리잖아. 그 다음에 자민당 정조 회장이에요.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홍보부장이야. 그러면 이 아줌마는 어떻게 된 거야? 제일 인기 없었잖아. 제일 인기 없던 아줌마였어. 근데 이 아줌마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시네. 장관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일본의 저출산 대책 장관으로 이제 이 노다 세이코 씨라는 이 아주머니가 발탁이 된 거예요. 장관으로. 왜 같이 서우는데? 고노짱은 안 됐잖아. 노다 세이코 씨는 63표야. 표를 별로 못 얻었어요. 싸울 때. 근데 왜 꽂아줬어? 그죠, 여러분? 이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 친구 표가 갈렸거든요. 맞아요. 이 세 명이서 싸웠으면은 그래도 이게 역시 고노따로가 지방표랑 하기 때문에 1차 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국회의원표도 더욱더 많이 있었을 더 올 수 있었어. 근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표를 뺏어간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이 노다 세이코시 나와가지고 고노따로 표도 뺏어주고 좀 토론할 때 일본의 앞으로 저출산 여성 인권 중요하시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이 바로 꽂아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출산이랑 그다음에 여성 인권 관련해가지고 그 담당 장관이 됐습니다. 해피엔딩 유일한 찬밥.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있잖아요. 이 3회에도 나오면서 저런 식으로 어쨌든 이번에 일본의 이제 총리 뽑는 선거는 기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고노따로를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고노따로 날린 김에 자 보자 누가 고노따로 뒤에 줄을 섰나 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평범한 인사가 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아베 아소 측근 중용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일본 내각이 13명이 새로 뽑히고 한 번 옛날에 했다가 그만두고 또 하는 장관도 있는데 지난 스가 정권 때 장관하던 사람이 3명이 연임을 했거든요. 그중에 1명은 담당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저씨 하기유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문부과학성 교육받아 이번에 이제 경제부로 이번에 따로 장관 포스트가 바뀌었는데 나머지 사람 2명이 그대로 연임을 합니다. 스가 정권 때랑. 누구냐면은 모태기 외무성 이래가지고 이 아저씨 이제 외무 담당. 앞으로 한국이랑 한국 얘기할 때도 이분이죠. 한국이랑 얘기할 때도 스가 정권 때랑 똑같은 일본은 외교장관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다음에 중요하죠. 일본의 방위 대신 이 아저씨 키시 노부오 이 아저씨가 그대로 연임을 하게 됩니다. 이 아저씨 누구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아베짱 동생. 예, 이 성은 다르지만은 이제 이 친구는 나름의 양자로 갔기 때문에 기시짱은 아베짱의 동생이 이번에 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이건 뭐 사실상 기시다짱이 그냥 전면에만 나가고 뒤에서 이제 아베짱이랑 아소짱이랑 저기 안마리 짱이 이제 같이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하는 그런 정치네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키시다짱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자기소개할 때는 저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내각이 됐으니까 그거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무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10월 4일에 출범한 내각인데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있냐면은 원래 일본에서 9월 29일이네요. 얼마 안 됐죠. 이 11월 달에 중요한 선거를 개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본 중요한 선거 임기가 4년인데 4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국회 예산 날짜를 정하고 그럼 대충 선거 날짜가 나온다. 그럼 아무래도 11월 달이 되겠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4일 날에 중요한 해산 총선거 19일 공시 31일 투개표 의향 이래가지고 원래는 11월 달에 선거한다 했는데 갑자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빨리 하는 게 낫겠어 이래가지고 이번 달에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현재 기시다 아저씨의 입지를 반영하는 거죠. 일단 이 뉴스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3A 중에 한 명이 이 아마리 아저씨 나왔네요. 여당 과반수 중요한 선거 목표. 여기서 여당이 뭐냐면은 자민당, 그다음 자민당이랑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합쳐가지고 일본 국회의원 과반을 목표로 한다가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목표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낮은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지난 4년 전 선거를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 일본의 여당, 그러니까 자민당이 284, 공명당이 29 이래가지고 313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반이 233이잖아. 그럼 과반을 거의 80 넘었네요. 근데 4년 후에는 과반수가 목표라면 뭐야? 지난 선거보다 적어도 80표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지금 얘기를 치고 있단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인기 없는 걸 알아요. 예전 4년 전에 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1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 일단 이 아줌마가 또 등장을 합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인데 아니 국회의원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 고이케 유리코 씨가 그 도민 퍼스트의 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이케 유리코 씨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도쿄 의회 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내보내는 그런 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도쿄도에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누구? 우리 당. 그래가지고 이 고이케 유리코 당이 도쿄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정선거에 나간다고 선전포고를 때린 겁니다. 고이케 유리코 씨가 만들었는데 일단 대표는 이 아주머니요. 그렇죠. 뒤에 있는 뒤에 사람이에요. 있는 거. 유리코 씨는. 그냥 도쿄도에 있는 전당뿐만이 아니라 국회도 그 사람을 보낸다라고 그렇죠. 어제 기시다 내각이 탄생하는 전날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를. 11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10월 3일에 발표를 하더라도 준비할 기간이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도 나가겠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자민당이 어떻게 돼? 오? 장난해? 그러면 선거는 10월 달이다. 라고 이제 땡겨버린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못 가지게. 어디서 고이케 유리코가 또 들어올라 그래? 이러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지난 4년 전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그래프 보여드릴 때 있잖아요. 이게 여당이었잖아. 여기에 희망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쪽에. 이쪽이랑 관련된 게 고이케 유리코였단 말이에요. 이미 한 번에 예전부터 해가지고 고이케 유리코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민당 선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고이케 유리코가 치고 들어오면은 이게 성가시거든. 왜냐면은 고이케 유리코는 야당표를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자민당 표를 뺏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눈에 거슬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 한창 할 때도 이제 일본에 온 지지 선호도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지지 선호도가 고노 씨가 23%, 이시바 씨가 21%, 그 다음에 기시다 아저씨가 12%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노 씨가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지지하는 그 총리였어요. 이시바 아저씨가 고노 딸 아저씨를 민 아저씨예요. 근데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 아웃이 됐잖아. 즉 일본 사람들의 약 44%의 의견이 아웃이 되고 일본 사람들의 12%의 지지를 받던 기시다 아저씨가 뭡니까? 이번에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굴 마담이고 뒤에 아베짱이랑 그 사람들만 남아있네? 여론이 안 좋아요. 자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지금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약간 벗어나기 좋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런 뉴스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왜?
당장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당 과반수. 이것도 살짝 아리까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뭐 있잖아. 기시다 아저씨가 총리가 됐어요.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시다 아저씨는 뭘 할 것 같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선거가 끝난 후에 할 일이거든. 당장 11월 달부터 101대 총리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자민당의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 이 아저씨가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자민당이 여당이 안 되면은 총리직에서 내려와 가지고 일본 역대 최단 기간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예. 이번에 이제 이 기시다 아저씨가 총리가 되긴 됐지만은 어깨가 무겁죠. 왜? 당의 얼굴이잖아. 총리가 된 지 한 달 만에 선거란 말이야. 근데 4년 전보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건 확정됐어요, 이미. 다 알아. 분위기상. 그런데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역시 기시다 갖고는 안 되겠다. 역시 꼬노따로가 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있잖아요. 자민 당내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오늘 초반에 보여드린 이 아저씨 여유 있잖아요. 내가 홍보부장인데 해봐.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꼬노따로가 지금. 약간 어중간하게 자민당이 정권 내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타격 입을 정도만 돼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약간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가 된 이 기시다 아저씨의 이 내막 뒤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나올지는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됐어요. 총리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줘요. 그렇게. 기시다 총리, 새로운 총리, 일본에서 어떤 이미지냐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 사람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간희 방송에서 자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